요즘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되고 토지만 나온 법정지상권 관련 물건 많이 입찰합니다. 며칠 전에 정업지원 2022 타경 32928 이 물건이 나왔습니다. 감정금액은 1340이고 최저가는 938만 6,300원입니다. 이 토지 지상에 이런 건물이 있습니다. 이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되고 토지만 나왔다. 그런데 이 건물의 가격이 1억 8,300만 원이다. 938만 6,300원짜리 토지에 1억 8,300만 원짜리 건물이 있다. 건물주가 이 땅을 꼭 사야 되죠? 토지 없는 건물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건물의 소유자는 왕땡땡씨, 그리고 토지의 소유자는 오땡땡씨입니다.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토지의 낙찰자가 건물 철거 소송을 하면 철거 판결이 나옵니다. 물론 여기 지지 옥션, 여기서 차지권 얘기도 나옵니다. 토지에 대한 임대차죠. 근데 차지권은 요 가압류가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자, 여하튼 대변자하고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실제로 토지에 대한 임대차가 아니라면 그 차지권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얼마에 낙찰이 되었냐면 30명이 나와서 4,567만 원에 낙찰이 됐다.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이 낙찰 받은 분은 이런 생각을 하겠죠. 어차피 너는 건물이 철거될 터이니 내 땅을 사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물론 이 건물주가 사갔으면 깔끔하고 좋죠. 그런데 대체로 이런 물건의 경우 건물주는 그냥 빚 갚는다 치고 높은 금액에 낙찰 받아야 하는데 조금 쓰다가 떨어진다. 대체로 그렇습니다. 여하튼 이분 낙찰 받은 분은 압박을 하겠죠. 잔금을 납부하고 건물 철거 소송을 제기할 겁니다. 그리고 철거 완료 시까지 매월 얼마를 지급하라. 부당이득금도 같이 청구를 하겠죠. 그런데 부당이득금은 그리 많이 나오지 않을 겁니다. 토지의 감정금액이 1,340만 9,100원이기 때문에 연 한 3%, 3, 3, 9, 40만 원. 연 40만 원이면 월 3만 5천 원. 4,567만 원에 낙찰받아서 월 3만 5천 원, 4만 원. 수익률이 형편없죠. 그래서 부당이득금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소송을 해서 만약 철거 판결을 받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요 낙찰자는 이 건물을 철거할 수 있느냐? 물론 판결을 받았으니 대체 집행을 통해서 철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철거를 하는 순간 이 땅은 못 팔아먹습니다. 그렇죠? 1,300짜리를 4,567만 원에 낙찰받아서 얼마에 팔아먹을 수 있느냐? 못 팔아먹습니다. 결국은 토지의 낙찰자는 철거 판결문만 들고 있을 뿐 실제로는 철거를 할 수 없다. 만약 이 건물의 소유자가 끝까지 버틴다. 법대로 해라. 이러면 토지의 낙찰자는 할 게 없습니다. 지료, 부당이득금 요 쌓인 걸로 건물을 경매에 넣는다. 그것도 안 됩니다. 건물을 경매에 넣어봤자 부당이득금은 지급하면 됩니다. 한 10년치 미리 주고 나면 1년에 대략 한 40여만 원 나올 것 같은데 그거 줘버리면 끝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무조건 경매를 넣으면 철거 판결 받았으니 싸게 낙찰 받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거 쉽지 않습니다. 건물주가 지료를 주면 되잖아요. 응? 요 토지 소유자가 그 부당이득금 원인으로 경매를 넣었다. 그럼 그거 공탁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경매를 넣어서 내가 이 건물을 가져오겠다. 그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철거도 못하고 그렇다고 경매도 못 넣고 낙찰은 4,567만 원이 됐고 등기 비용까지 대략 한 5천여만 원이 들어갔다. 요렇게 되면 발 못 뻗고 잡니다. 자꾸 악몽 꾸게 됩니다. 악몽.
돈을 5천만 원 넣어놓고 할 수 있는 게 없다. 화딱지 나서 철거를 한다? 요거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이렇게 높은 가격에 낙찰을 받은 이유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일단 낙찰을 받으면 보증금은 93만 8,630원만 들어가 있죠. 보증금 90만 원, 100만 원이 채 안 됩니다. 일단 낙찰을 받아놓고 잔금 납부 전에 한번 건드려 본다. 건물주를 한번 건드려 본다. 끼우뚱하고 일로 좀 넘어올 것 같고 일이 잘 해결될 것 같다. 그러면 잔금을 납부하고 건물주에게 팔아먹고, 건물주의 저항이 의외로 세다. 법대로 해라. 이렇게 누가 뒤에서 코치를 한다. 그러면 저는 이분은 잔금 납부를 포기한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 4,500만 원 등기하고 비용까지 5천여만 원, 5천여만 원을 납부하고 발 뻗고 잘 수 있는가? 요걸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5천만 원을 투자해서 발 뻗고 잘 수 있는가? 물론 요 4,567만 원 숫자도 4567 이쁘네요. 4,567만 원에 낙찰받아서 팔을 수도 있습니다. 팔 수도 있어요. 건물주가 내가 대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걸 매입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매번 그렇게 재수가 좋을 수는 없습니다. 이런 물건 나올 때마다 이런 식으로 낙찰받아서 매번 팔아먹는다. 택도 없습니다. 택도 언젠가는 한번 걸리게 돼 있습니다. 걸리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뭐든지 적당히 해야 됩니다. 938만 6,300원 짜리를 상대방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높은 금액으로 낙찰받는다. 이건 좀 무리입니다. 무리. 저도 옛날에는 이렇게 산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높게 쓴 적은 없습니다. 많이 써봤자 여기 1,300이면 2,000, 3,000 요 정도지. 4,567만 이렇게 쓴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그렇게 했지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건물 상태가 좋은 거 있죠. 건물 상태 좋은 것은 입찰자들이 어마무시하게 들어옵니다. 30명 들어옵니다. 그러나 차라리 건물은 썩음하지만 내용이 좋은 게 있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뼈를 묻겠다. 이렇게 내용이 좋은 게 있어요. 내용이 흐름하지만 그런 걸 단독으로 낙찰받아서 하는 게 더 낫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 카페 회원이 이놈을 낙찰받았습니다. 보시면 내가 기억하는데 아마 제주도였던 것 같아요. 제주도. 요놈이었던 것 같아요. 요놈. 뭐 좀 흐름하죠. 돌이 쌓여 있고 흐름합니다. 흐름한데 요거 보시면 단독 입찰이죠. 단독 입찰. 되려 요런 게 해결이 더 잘 된다. 잘 됩니다. 택도 없이 이렇게 비싸게 낙찰 받으면 해결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물건들이 있죠. 물건은 좋죠. 그러나 물건이 좋다는 것은 싸게 낙찰 받아야 좋은 겁니다. 이걸 1,300짜리, 900짜리를 4,567만원에 낙찰 받으면 좋은 게 아닙니다. 얼마 전에도 팔린 게 또 하나 있죠. 비슷한 게. 얼마 전에 여와 비슷한 게 있습니다. 같은 날인가 그 다음 날인가 모르겠어요. 여기 있네. 요것도 그렇죠. 전남 완도군 금일면 완도에 있는 겁니다. 이것도 토지의 소유자는 최땡땡씨, 건물의 소유자는 김땡땡씨. 소유자가 다르죠. 성립하지 않습니다. 건물도 새로 지어갖고 깔끔합니다. 건물 등기도 있죠. 건물 등기도 2019년 보존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깨끗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땅을 낙찰받아서 건물주한테 떠넘기겠다. 그런데 이것도 3,377만 8,888원. 이거 만약 뜻대로 잘 안 된다. 생각대로 이 건물 소유자 이 땅을 사가주지 않는다. 이거 환장합니다. 완도의 완도 섬입니다. 섬. 가서 싸울 수도 없어요. 섬까지 이거 배 타고 갑니다. 배 타고. 이 섬까지 배 타고 가야 싸울 거 아닙니까? 여기서
요 땅 끝까지 어딨어 여기. 여기까지 차 몰고 가서 여기서 배 타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다리가 있나 모르겠다. 다리도 없네. 그저 끊겼어. 여기서 배 타고 어디서 여기서 배 타고 가는 게 제일 빠르겠네. 그죠? 여기서부터 배를 타고 가든지. 그런데 배 타고 들어갔는데 못 나올 수도 있습니다. CCTV를 봤더니 들어가는 흔적은 있는데 나온 흔적이 없다. 막 그럴 수도 있습니다. 차의 경우는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배 타고 가다가 배 타고 들어가는 거는 섬에 들어가는 거는 봤는데 나오는 것은 못 봤다. 만약에 재판에서 철거 판결 받았다. 여기까지 철거하러 가면 허파 뒤집어집니다. 철거할 수도 없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3,377만 8,888원에 낙찰 받아서 이 사람이 자진 철거하겠습니까? 그러면 낙찰 받은 사람이 대신 철거해야 될 거 아닙니까? 대체집행 신청을 해서 철거를 한다. 철거 비용과 합치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이게 땅 못 팔아먹습니다. 너무 무리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 말씀은 좀 적당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사람 건물주들도 이걸 매입해 가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200짜리 1300짜리 땅을 3300에 사서 뭐 5,000달러 6,000달러 그럴 거 아닙니까? 그거 돌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 압박을 한다 좋다 이거야. 손목을 꺾는다, 팔목을 꺾어서 이제 팔아먹는다. 그것도 좋아. 근데 팔목을 부러뜨려서는 안 되죠. 이렇게 너무 무리를 해서 낙찰을 받으면 안 된다. 자, 오늘은 법정 지상권 물건에 접근할 때 너무 무리한 금액으로는 하지 마라. 요거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요게 여러분 요 금액에 낙찰받아서 뭐 5천, 6천, 7천에 팔아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매번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팔아먹기 위해서는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 또 건물주 입장은 어떻게 했습니까? 땅 1,300짜리를 돈을 갖다가 주고 산다는 게 그거 쉽지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매번 그렇게 성공할 수 없다. 물론 이제 이분들은 제 생각은 그래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잔금 납부 전에 쑤셔보다가 잔금 납부 전에 한 번씩 가봅니다. 가봐갖고 반응이 어떤가 하면 간을 봅니다. 간을 봐서 여차하면 미납해버린다. 이게 미납. 그럼 보증금 93만 원만 몰수되면 되죠. 그런데 경매를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렇게 해서 다시 말씀 팔아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번 그렇게 잘 되진 않는 겁니다. 우리 회원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처음에 법정상권을 처음 하면서 한 개, 두 개, 세 개 이런 식으로 낙찰받아서 팔아먹었다. 매번 그렇게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입찰하실 때는 항상 적당한 금액으로 낙찰받으시라. 그리고 너무 이렇게 압박하는 건 좋지만 이렇게 팔목을 부르뜨릴 정도로 그렇게 심하게 해서는 안 된다. 경매도 이상 그건 너무 심하지 않나요? 경매도 이상 적당히 물론 4,067만원에 낙찰받았다 하더라도 이 돈이 헛돈은 아니죠. 이 사람 빚 갚는 데 써있으니 그리 뭐 그것도 뭐 탓할 수는 없습니다. 채무자 빚 갚아주는 거죠. 그렇지만 그래도 건물주와 토지 소유자는 다른 상태인데 건물주는 굉장한 부담이 되죠. 자, 끝으로 만약에 여러분들 뭐 부모님들이나 이런 분이 시골 계시는데 집을 짓겠다. 그러면 반드시 토지 소유권 가져와야 됩니다. 토지 소유권 가져와서 건물을 지어야 된다. 그래야 법정이상권이 성립하죠. 아니면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사람이다. 예를 들어서 뭐 작은 아버지 땅에 뭐 아버지가 건물을 지었다. 그럴 때는 반드시 임대차 계약을 해야 됩니다. 토지에 대한 지료를 지급하고 그리고 차지권을 확보해야 안전합니다. 그냥 남의 땅에 뭐 잘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냥 지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